4명의 하이커는 어느 동굴 앞에 섰다. 색다른 체험을 앞둔 이들은 설레는 표정으로 어두운 동굴 안을 바라본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곳에 상상조차 못한 존재가 잠들어 있을 줄은. 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오후 새 보이스카우트 친구들이 짐을 싸고 누군가에게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의 리드를 받아 특별한 체험을 하며 하이킹을 하려 한다. 그 사람은 특정 지역에 대해 전문가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토퍼 페트로니노. 미국의 보이스카우트 문화는 단순한 학생 동아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활 문화이다. 배지를 수집하는 문화가 있고 스카우트 랭크가 있다. 랭크를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상위 랭크의 스카우트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이미지가 있다고 한다. 50세의 페트로니노는 상위 랭크의 스카우트였고 오늘 이 새 보이스카우트에게 그가 자주 가던 하이킹 코스를 안전하고 재밌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 코스는 페트로니노의 안방처럼 아주 쉽게 드나들던 그런 길이었다. 로커웨이 타운십 근처 스플릿 록 저수지라 불리는 이 길은 숲이 우거지고 바위가 많아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모두에게 쉬운 길은 아니다. 페트로니노는 거의 30년 전부터 이곳을 그냥 하이킹하는 것을 넘어 연구하듯 탐험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하이커들이 지나치는 숨겨진 지형까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 숨겨진 지형들 중 가장 탐험심이 솟아오르는 곳이 있다. 페트로니노는 오늘 그곳을 탐험하려 한다. 페트로니노는 가방에 랜턴, 다용도 망치, 물, 에너지바를 챙겨넣고 약속 장소로 갔다. 새 보이스카우트와 페트로니노 총 4명은 만났고 바로 하이킹을 시작했다. 페트로니노는 3명을 아주 능숙하게 리드했다. 이 코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렇게 이곳저곳 보이는 곳을 설명해주며 하이킹을 진행한다. 어느덧 산길을 많이 올라왔다. 그런데 갑자기 페트로니노는 멈춰섰다. 그리고 새 친구에게 그곳을 소개한다. 작은 구멍, 동굴이었다. 그는 신난 듯 동굴에 대해 설명한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동굴은 빗물 속 약한 산성수가 석회암 틈을 녹이며 통로를 확장해 거대한 지하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이 동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수백 년 동안 산에서 굴러떨어진 바위들이 우연으로 만들어낸 동굴이다. 그래서 바위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형태이다. 이런 형태의 동굴을 탈러스 동굴, 낙석 동굴이라고 부른다. 입구는 약 0.6m의 너비로 좁아서 몸을 일자로 눕듯이 들어가야 했다. 그리고 내부는 그리 크진 않았고 작은 바위들이 많이 있었다. 설명을 들어보면 위험해 보이지만 페트로니노는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그는 이 동굴을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2주 전에도 아무 문제 없이 탐험했었다. 하지만 탈러스 동굴은 바위가 무작위로 배열돼 걸려 멈춰 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동굴보다 더 위험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페트로니노는 모두 들어가서 간단하게 구경만 한 뒤 나오자고 말한다. 그러자 보이스카우트들은 어둠뿐인 안을 잠깐 들여다봤고 고개를 끄덕인다. 흥미로운 체험을 앞두고 마다할 순 없었다. 그리고 페트로니노는 스카우트 리더답게 앞장서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그는 양 발을 좁은 입구 속으로 들이민다. 그리고 몸을 점점 넣고 있는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났다. 바위가 허리 쪽에 닿았다. 그래서 그는 잠시 멈춰 자세를 조정하고 더 안쪽으로 들어간다. 2주 전에는 쉽게 들어갔었는데 오늘은 쉽지 않았다. 그렇게 계속 들어가려는 시도를 하며 동굴 입구가 소란스러워진 한편 어두운 동굴 내부,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지금은 12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장소, 겨울잠. 페트로니노는 입구에서 들어가기 위해 실랑이 중이다. 그는 자세를 한번 바꿨지만 거기서 허리를 더 꺾고 어떻게든 들어가려 시도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언가가 발을 붙잡고 무자비하게 동굴 안으로 끌고 가버린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는 이미 동굴 안쪽까지 끌려왔다. 몸이 바위에 긁혀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뭔지도 모르는 그 존재에게 공격을 받는다. 물리고 발톱으로 긁힌다. 안 보여서 최소한의 방어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누운 상태로 손과 발로 땅을 밀어대며 필사적으로 피해보지만 이곳은 동굴 안, 도망갈 곳이 없었다.
그것의 울음소리와 페트로니노의 비명소리가 섞여 공포스럽게 동굴 속을 울려댔다. 공격은 계속된다. 동물의 포효소리, 날카로운 이빨, 깊은 발톱에 긁히는 느낌. 페트로니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점점 알게 된다. 도망갈 곳이 없다면 싸워야 한다. 그는 다용도망치를 챙겨왔던 것을 떠올렸다. 손의 감각을 최대한 이용해 빠르게 더듬거려 망치를 찾아냈다. 그리고 마구잡이로 휘두른다. 한 번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다시 휘두른다. 또 한 번 맞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그것의 공격이 멈췄다. 그 틈새에 페트로니노는 등의 벽이 느껴질 때까지 잽싸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머리와 목을 가린 채 완전히 웅크렸다. 이 자세는 야생동물의 공격을 받을 때 효과적인 자세이다. 급소를 방어할 수 있고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공격이 멈출 수도 있다. 페트로니노는 위험한 순간이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을 했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된다. 동굴 밖. 페트로니노가 입구에서 끌려 들어가고 처절한 소리가 동굴 안에서 울렸던 것을 듣고 새 보이스카우트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한 명이 곧바로 911에 신고했고 모닥불을 피웠다. 구조대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지만 생각이 나지 않는다. 저 야수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해결하기엔 너무 위험했다. 그런데 그 순간 신고 통화 중이던 경찰의 한마디가 그들을 바로 행동에 옮기게 했다. 그들이 하이킹 중 먹으려고 가져온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 바나나와 견과류 같은 동물들이 좋아할 법할 것들을 입구에 놓았다. 곰이 페트로니노를 공격했던 이유는 잡아먹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쉼터라고 생각하는 공간에 침범했기 때문에 싸운 것이다. 그래서 이 새 보이스카우트의 대처는 탁월했다. 모닥불의 연기 때문에 주의가 끌려 입구 쪽으로 오게 되면 자연스레 먹이가 눈에 보일 것이다. 곰은 자신의 쉼터를 쉽게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먹이가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쉼터를 버릴 만한 이유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 유인 작전에 더해 입구에서 나뭇가지 같은 걸로 소음을 내며 주의를 끌고 그것이 다가오면 바로 달아나려는 계획을 했다. 부디 이 계획이 잘 먹히길 바랬다. 한편 페트로니노는 1시간째 계속해서 웅크려 있다. 상처에서 피가 흐르는 게 느껴졌고 엄청난 고통도 느껴졌다. 하지만 어떤 소리도 내선 안 된다. 이 악물고 참아야 했다. 페트로니노는 이 동굴에 자주 왔었지만 이런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약 136kg의 이 흑곰은 섰을 때의 키가 170cm로 중형 크기로 추측된다. 턱 힘은 사람의 5배 이상이며 달리는 속도는 최대 시속 50km였다. 앞발의 힘은 헤비급 프로 복싱 선수 2명의 펀치를 한 번에 맞는 것과 같았다. 거기에 더해 곰은 후각이 개보다 7배 더 좋다. 안 보여도 냄새로 다 알 수 있는 정도이다. 그런 무시무시한 존재와 한 곳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공포였다. 완벽한 어둠. 그에게 랜턴이 있다 하더라도 켜면 안 된다. 폰이 주머니 속에 있지만 꺼낼 수 없다. 페트로니노는 곰이 내는 자그마한 소리에도 공포를 느낀다. 곰이 한 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바로 옆에 있는지 아닌지 전혀 모른다. 안다고 해도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그는 그저 제발 자신의 존재를 까먹어버리길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곰이 성큼성큼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점점 소리가 멀어진다. 곰이 입구 쪽으로 간 것 같다. 입구에 도달한 곰은 밖에 있는 먹이들을 받고 좁은 입구를 빠져나와 그것들을 몇 개 건드리고 멀리서 개가 짖는 소리에 반응했고 곧 동굴을 완전히 떠났다. 그것을 본 숨어있던 보이스카우트들은 혹시 금방 돌아올지도 모르니 조금 더 기다렸다. 안에 있던 페트로니노는 곰이 동굴을 나갔다고 생각이 되자 바로 희미한 빛이 있는 곳 그곳으로 필사적으로 기어간다. 들어올 때 힘겨웠던 그 입구를 페트로니노는 빠져나왔다. 동굴에 끌려간 지 80분째에 보는 햇빛이었다. 그는 폰을 꺼내 911에 신고해서 자세한 위치를 알려줬다. 이미 보이스카우트가 신고했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구조대가 도착했고 헬리콥터가 구조에 동원되어 그를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되었다. 그의 몸에는 찢어진 상처가 많았다. 어깨, 다리, 두피에 발톱 자국과 이빨 자국이 많았으며 출혈도 심했다. 부상이 심했지만 그래도 장기간 치료를 받고 생존할 수 있었다. 구조대가 도착하더라도 동굴 안은 어둡고 좁아 곰을 내쫓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새 보이스카우트의 판단력이 페트로니노의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모닥불을 피우고 먹잇감을 놓아 입구 밖으로 유인했던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다.
사실 뉴저지주에는 흑곰이 꽤 많아 마주칠 확률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탈러스 동굴은 흑곰들이 겨울잠을 자기 위해 많이 선택되는 곳이었다. 거의 30년 동안 이곳을 하이킹해 누구보다 잘 알던 페트로니노는 단 하나 몰랐던 사실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